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리얼티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사실상 지금 뭐 잘 지낸다라고 서로가 인사하기에는 매우 힘든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가요, 여러분, 우리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드실 거예요. 코로나 때도 힘들었죠. 근데 지금도 힘드시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힘든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정상적인 상권이라면 지금 좀 사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먼저 보기 전에 뉴스 요즘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정리된 거 요즘 유튜브에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거 좀 점검해 보면서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인상과 거래 절벽 여파로 전국 아파트 가격이 2012년 조사 이후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노른자 위로 불리는 마포에서는 1년 전 15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최근 절반에 가까운 8억 원에 팔린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1년 입주한 600여 가구 규모의 서울 마포구 염리동 아파트. 교통 여건이 우수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해 9월 15억 4,500만 원에 거래되는데 최근 절반 가격인 8억 원에 팔렸습니다. 같은 평형대 최근 전세가 8억 1천만 원보다 낮게 매매가 이뤄진 것입니다. 근처 중개업소들은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 여파로 집값이 급락하는 추세이지만 믿기 어려운 거래라고 주장합니다. 세입자가 샀다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거래 신고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고요. 보증금 빼고 뭐 해서 샀다는 얘기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이에요. 거래 자체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 아파트 외에도 최근 30%에서 50% 가까이 급락한 수도권 아파트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0.27% 떨어져 2012년 6월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로 매물이 급증한 이후에 21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과 수도권 지방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값도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사상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 세종, 대전, 대구, 서울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당분간 집값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합니다. 가파르게 금리가 오르면서 거래 절벽 속에 추가 가격 하락이 예상돼서 일부 급금매만 거래되며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러한 가격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뭐, 이거 제 것도 아니고 보면 되는 거니까, 사실상. 예. 이제 여기 이제 그 뉴스에 나온 이게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그 연구소장님도 하는 얘기가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런 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분명히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거가 금리 인상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요, 상가나 이런 것들은 매수의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었어요. 그림판에 그려가면서 설명하고 뭐 그러죠.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요, 시장의 곡선이 우리 특히 리얼티 그 부동산 수업과 주식 수업 들으신 분들, 그죠? 예, 부동산과 주식, 특히 부동산 수업 들으신 분들 많이들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면이 있어요. 크게 보면 우리는 상승 국면과 하락 국면을 맞이하게 되지요. 예, 근데 이 상승 국면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포인트들마다 그때마다 시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징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 리얼티 그 부동산 수업에서 분명히 알려드리고 있는 바예요. 우리가 먼저 세종시가 이때 당시에 가장 많이 올랐었을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작년 21년도 그리고 20년도, 이때는 정말 미친 세종시였어요. 미친 세종시. 그죠? 가격이 정말 부동산이 미친 듯이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걷잡을 수가 없었고, 안 사면은 정말 바보 같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의 이 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현상적인 것이 나타났을 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현상적인 것이 나타났을 때 사람이 이 현상의 뇌가 어디로 오냐면 가슴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가슴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심리로 연당된다 이거지. 심리로. 그러면 이 현상을 보고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가격의 현상을 보고 나서는
그렇죠.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면서 부조화 속에서 이거가 저 어떻게 되느냐면 와닿는 거야 한마디로. 가격 인상이니까 나한테 현실판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로 보이는 거야. 이 근데 현실이라는 게 이게 이 얘기인 것 같은데 현실이라는 거가 와닿는 거지. 뭐가 현실로? 여기에 들어온다라는 어떠한 그런 징조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더 확대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죠. 와 여기 국회의사당 들어오나 봐. 진짜 들어오나 봐.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나 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잘 들어봐요. 사람들이 너무 참 죄송했는데 어리석어. 국회의사당이 들어오나 봐. 잘 봐. 이건 돈 주고 너 어디 가서 못 듣는 거예요. 무료로 퍼주는 거야. 국회의사당이 들어오나 봐. 그래서 국회의사당이 들어오나 봐 라고 하니까 가격이 그래서 오르나 봐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사람들이. 맞나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대화 자체가 틀렸다는, 이 말 자체가 틀렸다는 거지. 이 사람이 국회의사당이 진짜 들어와서 가격이 오르나 봐 라고 얘기했죠. 그쵸? 근데 잘 봐. 이 사람의 뇌는 이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국회의사당이 들어오나 봐. 그래서 가격이 오르나 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잖아.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 걸 보고,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첫 번째야. 가격이 오른 거를 보고, 첫 번째. 오른 걸 봤지, 이미. 그리고 나서 호재를 갖다가 붙이고, 그쵸? 호재 붙이고, 그 다음에 3번 다시 가격 현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지. 그래서 말할 때 뭐라 하냐면, 와, 여기 국회의사당 들어온다더니 정말 그래서 그런가 봐. 가격이 올라. 이미 오른 걸 본 거야. 되게 재밌죠? 예.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거가 이게 올라간 거를 왜 올랐는지를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야. 엉뚱하게 말이죠. 죄송한데 엉뚱하게 말이지. 그 학교에서 배울 때 뭐 나름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why 이거 많이 물으라잖아. 왜? 또 왜? 뭐 문어발식으로 계속 그죠? 왜 계속 이렇게 그지? 마인드맵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막 왜 그러지? 이게 곧 깊은 것이다. 뭐 이런 깊은 사상관이다. 이게 다 베리는 겁니다. 이게. 왜? 엉뚱한 데다 뭘 왜? 오르면 오르는 거지. 그러다 돈 깡통 날리고, 그럼 왜 떨어져? 국회의사당이 안 되나 봐. 맨날, 이게 깊이는 들어가는데 문제는 지식은 알겠어. 지식은 쌓였는데 돈은 깡통 차는 거야. 아니, 이게 만약 지식이 쌓여가지고 돈이라도 일단 나간 다음에 지식이 쌓이면 바른 길이라면 괜찮아. 나중에 돈 버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평생을 개고생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지. 우리 투자에 있어서.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에서 가격이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오를 때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많이 올랐을 때는 0.4 오르고 0.5 오르고 막 이랬어요. 특히 어디가? 세종시하고 대구시가. 그쵸? 그래서 많이 오를 때 제가 우리 리얼티 수업 들으신 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냐면 얘네가 곤두박질을 치는 어느 날이 올 것이고 곧 올 것이고 오고 난 뒤에는 그때 가가지고 대구가 활약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2018년도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마산 하포구나 이런 데 있죠. 마산 회원구 뭐 이런 데. 그러니까 뭐 회원구, 그죠. 하포구는 취소할게요. 마산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2021년도쯤에 2020년쯤 베팅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2018년도에. 제가 이때 권리 분석 같은 거 막 한참 배우고 이러면서 경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깊게 배울 때였어요. 근데 이미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를 이때는 알 수 있었어요. 2018년도에. 마산이 그때 가면 오를 것인가? 그때쯤 봐가지고 2019년 연말부터 해서 20년까지 이때 베팅 자리가 존재할 것이니까 그때 가서 많이 쓸어 담겠다 이랬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이때가 매우 바닥이었고 그러고 나서 가격은 매우 가파른 상승세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변함은 없어요. 시장은 늘 출렁일 거예요. 쌤, 그러면 언제까지 시장은 출렁출렁합니까? 여러분들이 죽어서도 시장은 출렁출렁해요. 우리 여기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리얼티 그 클럽에 계시던 분들, 리얼티 쌤, 저 여기서 죽어요. 전 여기서, 뭐, 물론 오는 데는 순서에서 또 가는 데는 순서 없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 죽고, 저 여기서 죽어요. 그래도 시장은 갈 거예요. 제 자식이 죽고, 우리 손주가 죽고, 우리 증손주가 죽어도 계속해서 장세는 흘러갈 거라는 것이지. 예. 과거로 돌아보면, 고구려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흘러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흘러갈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조급하면 안 돼. 조급하지 말고요. 예, 조급하지 말고 이제 기회가 온단 말이야. 또 그죠? 기회가 왔을 때 배팅을 준비해야 되는데 정신 집중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래요?
물려가면 죽어요. 호랑이 겁나 무서워. 호랑이는 완전 사기 캐릭이에요. 발가져 딱 때리면 1톤이에요, 여러분. 1톤 스윙이에요. 여러분들 골프 좀 쳐보셨어요? 골프? 골프 그 드라이버 가지고 빵 때리지. 처음에, 그죠? 그거 때릴 때 어때요? 소리며 그런 거 맞으면 죽죠? 그게 1톤이에요, 1톤. 파워가. 근데 호랑이가 앞발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빵 때리는 게 그 정도래요. 1톤이래요. 근데 그거를 뭐 겁나 빨리 때리는 거야. 빠바바방 막 이렇게. 그걸 몇 대 맞으면 죽지 사람이. 그 사냐? 호랑이한테 물려가면 죽습니다. 뭐 정신파톡처럼 살아. 그런데 시장은 안 그래. 시장은 때리진 않아.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지 때리진 않아. 그래서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내가 볼 땐 돼. 제가 지금 경험했거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정신을 차려보자고. 자, 올라갈 때는 미친 듯이 많이 올라가니까 정신없이 올라갔어요. 정신없이 올라가. 그죠? 안 하면 미친 사람처럼. 근데 내려갈 때는 어떻게 내려갑니까? 미친 것처럼 정말 정신없이 내려가요. 그죠? 여기서도 예, 안 하면 여기는 이제 하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야. 하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지. 예. 선생님 여기 영원히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럴 리 없어요. 그럴 리 없어요. 자본주의에서는요 부동산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자본주의에서 뭐가 끝날 수가 없다? 부동산 끝날 수 없다. 꼭 기억해라. 예. 지금 요즘 시장이 너무나도 금리가 막 오르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대출 이자나 연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 뭐 나가는 돈이 장난이 아닐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완전 넉다운이 돼버린 거 완전. 예. 거다가 세금까지도 뭐 여전히 두들겨 맞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쵸? 예, 그러나 자본주의 부동산은 끝나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면 대구에서 세종에서 오라고 하는 신호가 터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대구하고 세종이 이제 바닥을 찍는 거는 언젠간 찍겠다. 그럼 기회가 또 온다라는 건 또 알고 계실 거야. 그쵸? 이건 사실 많이들 알아. 예, 뭐 많이들 알아. 정말 많이들 알아. 누구나 다 알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에서 끝나면은 이건 재미가 없고요. 하나 더 알아야 돼요. 금리라는 것이 지금은 인상을 하고 있지만 금리라는 것을 내렸을 때 그때 당시에 여기들이 움직여지느냐 하라고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신호탄으로 해서 수도권의 장세는 움직여지는 거는 이건 너무나도 쉬운데 금리를 행여나라도 인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나 세종이 바닥이 오른지 금리를 인하를 돌아섰어요. 뭐 한 1, 2년 안으로 돌아서겠죠. 또 내년이나 후년쯤 또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금리를 인하해도 얘네가 상승기류로 다시 전환되지 않을 수 있고 여전히 하락을 더 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별개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지. 이런 거는 이제 분리 작업이 되게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기가 참으로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리얼티쌤이 알려주는 날이 올 거예요. 채팅방을 만들고 뭐 이러면 좀 잠수 타지 말고 이래야 되는데 잠수 타고 이러면은 이제 채팅방지가 없어졌잖아요. 카카오 채팅방이. 그죠? 응?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우지수 미국 한번 볼게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 지금은 버티기 장세다. 그렇다고 해서 리얼티쌤이 추천했던 지역들이 뭐 지금 뭐 많이 하락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하락한 데가 뭐 볼까요? 뭐 지역 분석에서만 간단하게 보죠. 부동산 지인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제일 지금 올라가다가 만 곳이 바로 당진이에요. 당진. 당진 같은 경우도 근데 제가 추천한 지역에 보면 예, 바닥에서 21년도 4월 달쯤 20년도 4월부터 해가지고 쭉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올라왔었어요. 가격 보시면 올라왔었고 올라왔다가 요즘에 투자 분위기 때문에 내려가는 분위기 이렇게 된 것이지 바닥 하나는 리얼티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잡아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전라남도 목포도 한번 볼까요? 목포도 지금 뭐 기존은 좀 요즘 꺾이긴 했지만 결국엔 목포도 이렇게 바닥에서 잘 21년도 1월
뭐 이럴 때 잘 올라갔었다. 여름에도 여기는 제가 막 임장 가고 이랬었거든요. 20년도, 21년도, 20년도 7, 8 뭐 이럴 때도 제가 계속해서 이제 목포가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올라왔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목포는 지금 현재 전세가 없습니다. 목포 현재 지금 전세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선생님 목포를 보는데 왜 네이버로 가세요? 유달 정보 가서 보는 겁니다. 목포는요. 네이버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네이버로도 많이 옮겨왔어요. 목포 부동산들이. 예,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셔도 되지만 전라남도나 광주 이쪽은 유달 정보에서 많이들 활용들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목포 전세. 이거 봐요. 지금 잘못 클릭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파란색 이거 없잖아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마막 신도시 무한인데도 여기도 많이 없어요. 이렇게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신도시 쪽 비싼 전세는 좀 있는데 그래도 그죠? 여긴 조금 있죠. 조금 있죠. 예, 근데 오룡 신도시 이런 데 좀 있는데 그래도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세대수에 비해서. 근데 여기 구도심 있죠? 목포의 구도심은 전세가 지금 씨가 말랐어요. 예. 유달 정보 한번 가서 볼게요. 유달 정보 한번 가서 보도록 하죠. 아파트 전세 이렇게 클릭을 해서 유달 정보에서 볼까요 한번? 자, 여기서 목포시 그다음에 전세 검색 이렇게 하면 되나요? 얘네는 그죠? 유달 정보는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봤더니 전세 했는데 인증 매물 뭐야 이거? 일반 매물이고 프리미엄 매물이고 상동, 연산동, 상동, 오감동 이게 근데 겹치는 것도 많아서 이게 되게 많네? 되게 많네? 근데 이 겹치는 게 많아서 아이 참 예, 참 그래요. 이게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목포에다가 유달 정보는 맞네? 이게 이상한데? 잠깐만 이상하잖아. 이럴 리가 없는데? 목포는 현재 전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제가 뭐 뜬구름이 아니고 한번 보죠. 뭐 그러면 저쪽 이제 오룡신도시 쪽인데 예를 들어서 연산주공 4단지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이쪽에 이쪽에 한번 보면은 연산주공 4단지 그러면은 여기에 연산주공 4단지 연산동 그쵸? 예, 그다음에 여기에 또 4단지 이렇게 보면 전세 없잖아요. 0 그쵸? 0이잖아. 전세가. 그쵸? 예, 0이에요. 여기도 0. 5단지도.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인데 3단지, 2단지 여기만 지금 현재 그렇고 제가 이제 여기가 연산주공 여기 단지를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여기일 거예요. 여기가 제가 예전에 부동산 지인에 있을 때 여기를 제가 이제 임장을 갔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 사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전세가 정말 씨가 말랐고요. 연산동 현대아파트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거였습니다. 아파트였어요. 엄청 좋아하는 아파트였는데 얘도 지금 보면은 전세가 없어요. 그렇죠. 큰 평수들은 가격이 좀 올랐어요. 큰 평수들은 가격이 올랐어요. 이때 당시에는 아주 올랐다. 소형 평수들이 지금 아직은 많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소형 평수들이 뭐 고만고만해요. 뭐 7천 후반대였는데 지금 8,500, 8,800, 1억 500.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매매는 그러나 많이 오르진 않았어도 떨어지거나 안 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목포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가 이렇게 없다. 다른 아파트들 여기 보시면 봐요. 그죠? 이렇게 없죠? 전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겹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이 정도 시장 분위기면 전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달동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달동도 지금 전세가 많이 없는 상황이죠. 대양동도 많이 없고요. 그렇죠? 석현동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또 석현동 한번 볼까요? 석현동 좀 있을라나? 석현동 이렇게 없으면은 정말 많이 없는 거예요. 석현동도 없네요. 석현동도 없고 그 다음에 오감지구를 봐요. 오감동 목포의 꽃이었죠. 오감동 한번 볼게요. 배아체만 23개 있네. 나머지는 전세가 없어요. 오감 현대아이파크 17개. 이건 이제 제곱미터마다 있는데 이러면 어느 제곱미터는 아예 없어. 여봐, 그쵸? 없죠. 그래서 목포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리얼티 쌤이 정말 잘 봅니다. 이런 거는요. 그 다음에 이제
경상남도 사천 한번 볼게요. 사천도 제가 얘기를 했었죠. 사천 어때요? 지 혼자 놀고 있죠? 예. 지 혼자 열심히 가고 있어요. 전세가도 잘 올라가고 있어요. 사천도 전세가 없어요. 사천은 이제 전세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사천은 전세가가 더 치고 올라가야 돼요. 지금 없기도 없고 가격이 한 번 더 도약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사천입니다. 이 원광이안이나 이런 거는 좀 사이드에 있었는데 전세가 막 60개 막 이랬었거든? 근데 지금 2개. 엄청나죠? 전세 1개. 뭐 난리 났어요. 신성 아파트 3개. 없어, 이거 다 막. 사천 대경. 얘도 전세가 없는 거야, 이거 지금? 원래 얘도 한 10대 개 있었는데. 없어요. 예. 그러니까 베팅을 하고 여러분, 뭐 좀 있어야 돼. 부동산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거 아니거든? 예. 한주빌라트도 없어요. 미쳤네. 전세가 정말 너무 없네. 나 이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사실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저 솔직히 말해서 LIG 리가도 4개, 예, 사천 푸르지오 1개. 삼천포 쪽엔 좀 있나? 내려가 볼까요, 우리? 예. 덕산 삼천포 쪽에 없어요. 그쵸? 삼천포 쪽에는 없어요. 삼천포 여기네. 여기. 그렇지. 없네요. 어우.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사천은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월세 장사하러 가야 돼, 이제 사천은. 자, 답을 오늘 하나 알려줬다 또. 사천, 선생님, 전 돈이 아직도 있는데 뭐 할까요? 사천 가서 경매 봐가지고 월세 세팅해, 대출 받고. 자체 담보 대출 끼고. 한두 개 정도는 세팅할 수 있어. 무조건 세팅을 해라. 지금부터 사천은 앞으로는 월세 장사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장사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어디가 있을까? 자, 그 다음에 거제도 이제 한번 볼게요. 거제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다가 좀 곤두박질을 치고 있어요. 전세든 매매든. 그죠? 근데 거제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잡았죠? 예, 바닥에서 잡았어요. 당진하고 비슷한 꼴이 됐어요. 올라가다가 좀 내려가고 있는 꼴이고 전세도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바닥은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쌤 얘기 듣고 샀는데요. 그 이하로 가격 내려갔어요 하는 분 계세요 혹시? 쌤 제가 쌤 지역 얘기해 주셔가지고 샀는데 무료 정보든 유료 정보든 어쨌든 샀는데 가격 내려갔어요 하는 분들은 괜찮아요. 저한테 뭐 말씀을 뭐 대놓고 하셔도 좋고 댓글 달아도 돼요. 예. 쌤이 여기 추천해서 샀는데 내려갔어요. 이런데 없을 겁니다. 예, 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사가지고 올라가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너무 이래서 처진 건 있거나 가다가 말거나 뭐 당진이나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거제 이런 데 잘 가다가 지금 이런 시장 분위기가 너무 이러니까 근데 이것마저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우리 그 리얼티 수업 들으신 분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뭐라 했냐면 리얼티를 2019년도에 만났어야 된다. 2020년도에 만나신 분들한테는 어디 쌤 베팅할 데 없어요. 그랬을 때 제가 베팅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분명히 얘기했어. 베팅할 곳이 그렇게 좀 시원하게 말해줄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도 부득불 그래도 베팅하는 놈 쥐어짠다면 한번 해보셔라 그러면. 그래서 한 거지 가만두는 것보다 뭐 나는 돈 300이라도 먹고 나오겠다. 그래서 한다 그랬어. 처음에 베팅할 땐 300, 500 이것만 먹어도 행복해요 이랬어. 근데 나중에 이게 300, 500이 아니라 나중에 1000만 원 먹으려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야.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이 변질된 건 생각은 안 하고 쌤이 얘기해 줬는데 거기 샀는데 이게 안 올랐어요. 뭘 안 올라. 원래 애초에 300 먹으려 했잖아요. 왜 초심이 달라져. 그런 분들이 원망하는 그런 게 있어. 본인이 생각이 바뀐 건 생각 안 하고 돈 1000만 원씩 못 먹으니까 2019년에 만나지 그랬어 나를. 왜 2018년, 2019년에 만났으면 400만 원 베팅해서 1억도 먹는데? 정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이제 이런 얘기 좀 뭐한데 전문가들 중에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 전문가들 중에서요. 전문가들 중에서 서울 올라간다고 세종시 폭등한다고 계속 간다고 종촌동인지 종친동인지 그 종촌동이지. 종촌동 세종시 적극 추천하고 서울은 계속해서 선거 끝나도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안철수랑 약간 비슷한 말투처럼 하면서 간다고 했던 분들. 그런 분들 다 어디 갔어? 아침마다 방송하던 분들. 그런 분들 다 어디 갔어 지금? 다 틀렸잖아. 그죠? 이분들 매도한다 해가지고 멀쩡하게 맞춘 사람까지 매도해버리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또 얘기를 듣고 살라고? 또 이런 전문가 또 나올 텐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초심이 흔들린 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럼 그쵸? 내가 갑자기 왜 뭐라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 분위기가 너무 처진 건 알겠어요. 시장 분위기가. 그러나 여러분들 시장 분위기가 처졌다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나몰라라 팽개치고선 그러면 영원히 부자 못 되는 거야 또. 사이클은 또 온다는 거야 오늘 주제는. 자, 종합주가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요즘에 반등이 좀 올라올 건데요. 단기적인 바닥입니다. 제가 무료로 우리 수업 들으신 분들 모이면 아직도 있죠 방이. 그죠? 아직도 방이 좀 무료, 그죠? 그래서 제가 무료 했었죠. 무료 이번에 하면서, 그러니까 무료가 아니고 그 수업 들으신 분들 선에서 제가 마음 편하게 세미나 한번 해주셨죠? 그죠? 근데 거기서 제가 뭐라 했냐면은 지금 코스피가 너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다. 그래서 너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어서 좀 그렇다. 그러나 미국의 시장 때문에 결국엔, 아이고,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거야? 좀 제대로 찍히고 있는 건가? 예. 예, 됐죠? 예. 미국의 시장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때문에 지금 더 뭔가 상승할 기미나 이런 것들은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반등의 모습이지 추세의 전환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추세의 모습의 전환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0,000포인트 있는 데서 지지를 해줬지만 얘는 올라갔다가 다시금 또 무너질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꾸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이 정말 IMF랑 똑같습니다. 원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도 고점 돌파했네요. 미국 지수도 떨어지고 있고 특히나 아시아 쪽으로는요 다 무너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죠. 우리가 코스피만 무너지는 그런 장세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만 무너졌다. 부동산은 안 무너졌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안 무너졌다. 환율은 괜찮았다. 환율 쏘쏘. 채권 만기 10년 국고채 만기물 쏘쏘. 뭐 이런 것들, 미국의 쏘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또는 코스피는 무너져도 부동산은 건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 코스피 무너질 때 잘 들어봐. 코스피 무너질 때 부동산이 건재하면 뭐라 그래? 역시 답은 부동산이야. 많이 들어봤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와다? 옛날 과거가 좀 생각나세요? 투자 뭐 한 그래도 한 10몇 년 하신 분들 이런 거 와닿으세요? 예. 반면 코스피가 올라갈 때 부동산이 침체하면 뭐라 그래요? 아, 역시 금융주의 자본주의 꽃은 역시 코스피 주식이야. 이러면서 분산 투자해야 돼. 펀드 가입해야 돼. 부동산은 무거워서 힘들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들 코스피도 하락, 부동산도 하락, 환율은 급등, 채권 만기채, 채권 수익률은 올라가고 있고 채권 가격도 또한 가격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무엇보다 얘가 주인공이지만 이게 언제냐면 IMF 때였다 그랬죠. 그리고 2008년도 서프라임이고 지금은 대망의 2022년입니다. 이게 드디어 열린 거라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가 코스피 부동산이 같이 무너지고 환율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의 가격이 수익률이 올라가고 가격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채권 가격 내려간다 그랬나요? 예, 그렇죠. 예,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라고 언제밖에 없었냐면 이때밖에 없었어요. 이 정도는. 이거는 정말 위기입니다. 정말 큰 위기입니다. 예. 다행인 건 뭐냐면 이때는 우리나라가 5천년 민족이라 그러죠. 5천년 역사라거나 뭐라 했잖아. 그지? 정말 최초로 금융의 타격을 맞는 처음에 대한민국 건국 이래 금융의 타격을 대책도 없이 맞은 거고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는 그래도 많이 방어를 했습니다. 방어를 잘 해나갔어요. 예. 2022년에도 나름 방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적인 건 뭐냐면 상투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예. 그럼 바닥이라는 게 항상 있었거든요. 이 IMF 때도 98년도에 IMF가 계속해서 쓰나미였고 2009년도에도 3월달인가 바닥을 찍었었어요. 그럼 언젠간 이것도 21년부터 8월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이것도 2007년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2007년 10월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21년으로 굳혀질지 22년으로 굳혀질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뭘라고 붙일지. 스타트는 21년 8월이니까 나중에 21년으로 붙일 수도 있지. 2007년도 서브프라임 이렇게 말한다면. 근데 2008 서브프라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우리가 온전하게 1년치 하락을 기준으로 본다면 22년에 갖다 붙여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연봉으로 한번 코스피를 보면은 결국에는 맞습니다. 97년도에는 96년도에는 이렇게 하락을 했었죠. 2년 동안, 3년 동안. 그쵸? 그리고 여기 보면은 2008년도에 1년 동안 아주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2년도 엄청나게 크게 하락을 하고 있죠. 눈으로 딱 보더라도 2000년 이때 IT 붐 무너질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부동산이요, 그래도 제재 때문에 열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빼는 겁니다. 이땐 코스피가 무너지고 부동산이 올라갈 때였습니다. 머릿속에 꿰뚫고 있는 거야, 선생님은요. 여러분. 예. 선생님 머릿속에 꿰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하락, 그리고 요거 이 세 가지는 지금 종합적으로 환율이 오르고 부동산과 주식이 같이 무너지는 그러한 정말 쓰나미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정말로. 예,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2008년도 서브프라임만큼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은 전 종가 대비 40% 무너지는 1년 동안 초유의 사태가 터졌었는데요. 아직 10월 달이라서 확정질 수는 없지만 24%가 무너졌습니다. 내년도 이렇게 되면은 경기는 안 좋을 걸로 전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년에 이것이 무엇인가 뭔가 돌파구가 나타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경기 침체라는 것은 장기화되면 될수록 아주나도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왜? 당연히 버티는 게 쉽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올라갈 때는 천천히 3년, 4년 동안 올라가고요. 매 맞을 때는 한 방에 맞아야 됩니다. 올라갈 때는 3년, 4년, 5년, 6년 올라가고요. 매 맞을 때 한 방에 이렇게 내려 꽂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또 중요한 거 또 얘기해줘야 되네. 좀만 더 집중해 봅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1000포인트야. 올라가요. 3000, 4000, 3000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경기라는 거가. 근데 이 300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이 구간이 7년이 걸렸어. 근데 이거가 거품 빼는 데 있잖아요. 폭락 때리는데 1년 반이라는 거야. 1년 6개월. 그러면 다시 1000포인트까지 하락시킨다, 이 얘기지. 올라갈 때는 천천히 갑니다. 내리 꽂을 때는 한 방에 다 원상복구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왜? 경기가 좋은 거를 오랫동안 천천히 돈을 흐름을 봐가면서 즐기는 게 더 안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안정이 너무 과열되면 이 과열을 빨리 거품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하락한 분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죽지 마. 죽지 마. 자살하지 마. 선생님 코인은요? 저 코인 하는데 선생님 코인은 얘기 안 해주잖아요. 저 코인도 가르쳤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자살하지 마. 그렇다고 해서 코인이 된다라고 말은 못하겠다. 장담은 못하겠으네. 자살하지 마.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투기에 대한 열풍은 있었고 심지어 11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쓸데없는 거 만들어서 투자 열풍이 있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별것도 아니었어. 돈이라는 거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지금은 자살하거나 죽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잔소리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잔소리 하고요. 댓글이 항상 너무 감사해요. 댓글은 항상 힘이 되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도 유튜브 찍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시간도 없고 이래서. 근데 그래도 제가 오는 이유는 댓글에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같이 쌤하고 함께 이렇게 있는 우리 제자분들께서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댓글 많이 올려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얼티였습니다.